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사용자분께서 보내주신 워크숍 자료들을 가지고 좀 깊게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디지털 디자인의 정말 그 기본 벽돌이죠. 벡터랑 포인트 데이터 구조. 이게 주제예요. 네.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네요. 그렇죠. 뭐 복잡한 3D 모델이나 그래픽 같은 것도요. 결국엔 아주 작은 점, 그리고 뭐 방향 정보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맞아요. 뭐든지 다 쪼개고 들어가면 결국엔 그거죠. 네. 그래서 이번 분석은 이 벡터랑 포인트가 정확히 뭐고 또 왜 중요하고 그리고 다양한 환경에서 이게 어떻게 똑같이 작동하는지 그 핵심만 딱 짚어보자는 거죠. 좋습니다. 시간을 아껴드려야 하니까요. 핵심 위주로. 맞습니다. 근데 제공해주신 자료 보니까요. 프로세싱부터 웹 자바스크립트, 라이노 그래스호퍼, C샵, 파이썬까지 와, 진짜 다양하더라고요. 네, 정말 폭넓게 다루셨어요. 근데 흥미로운 건 사용하는 언어나 도구가 달라도 결국 벡터, 포인트 이 개념 자체랑 그 연산 방식은 안 변한다는 거예요. 아, 그게 핵심이군요. 네, 단순히 도구 사용법 넘어서 그 원리를 딱 이해하는 거, 그게 이번 분석의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진짜 기본부터 한번 가볼까요? 포인트. 네, 포인트. XYZ 좌표잖아요. 공간에서 그냥 딱 한 점 찍는 거. 이건 뭐 비교적 쉽죠. 그렇죠. 위치, 그냥 딱 거기. 근데 이제 벡터는 방향이랑 크기, 그러니까 거리죠. 이걸 같이 가진다는 게 다르고요. 네, 그게 중요해요. 라이노나 그래스호퍼에서 XYZ 입력해서 포인트나 벡터 만드는 컴포넌트,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써보셨으면 바로 아실 거예요. 이 둘을 구분하는 게 근데 왜 중요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를 옮기고 싶어요. 네, 이동시킬 때. 특정 방향으로, 또 특정 거리만큼. 이 이동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벡터 개념이거든요. 방향과 크기. 아, 그렇군요. 단순히 어디로 가라, 포인트가 아니라 어떻게 가라, 벡터군요. 맞습니다. 위치 정보 포인트랑 그 움직임 정보 벡터를 명확히 구분해야 이제 원하는 대로 정교하게 제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네요. 자료에서 벡터 연산 얘기도 나오던데 덧셈이랑 정교화, 유니타이즈 이 두 개가 좀 중요해 보였어요. 네, 핵심 연산이죠. 덧셈은 벡터 두 개를 합쳐서 새로운 방향과 크기를 만드는 거잖아요. 마치 두 번 움직일 걸 한 번에 가는 것처럼. 그렇죠. 이쪽으로 3만큼 가고 저쪽으로 4만큼 갔으면 그걸 합쳐서 대각선으로 5만큼 가는 새로운 벡터 하나로 표현하는 식이죠. 간단한 예로는요. 아, 네네. 이해가 확 되네요. 그럼 정교화는 뭔가요? 유니타이즈. 정교화는 벡터의 방향은 그대로 놔두고요. 크기만 딱 1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크기를 1로요. 왜 그렇게 하죠? 이게 왜 강력하냐면 순수한 방향 정보만 뽑아낼 수 있거든요. 크기라는 요소를 배제하고요. 아하. 예를 들어서 어떤 방향으로 정확히 딱 5만큼만 가고 싶어요. 그러면 먼저 그 방향 벡터를 정교화해서 크기를 1로 만들어요. 네? 그런 다음에 그냥 5를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럼 정확히 그 방향으로 5만큼 가는 벡터가 만들어져요. 와, 방향이랑 크기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또 3D 그래픽 할 때 그 표면이 어느 방향을 보고 있는지 나타내는 법선 벡터 있잖아요. 네, 들어봤어요. 그거 계산할 때도 이 정교화가 꼭 필요해요. 빛 계산 같은 거 할 때 아주 중요하게 쓰이죠. 아무튼 방향과 크기를 분리해서 다룰 수 있게 해주는 핵심 기술입니다. 아,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딱 보이네요. 워크숍 자료들 보면 파이썬 코드도 있고 C샵 코드도 있고 그래스호퍼 API도 쓰고 진짜 다양한데 네, 그쵸. 결국 벡터 덧셈이나 거리 계산 같은 그 핵심 로직은요. 그냥 벡터의 각 요소 x, y, z 성분끼리 더하고 빼고 하는 그 수학 원리 그대로더라고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사용하는 도구나 언어가 달라져도 근본 원리는 똑같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물론 API나 내장 함수 쓰면 편하죠. 코드 한 줄이면 되니까요. 네, 훨씬 간단하죠. 근데 그 내부에서 어떤 수학적 계산이 돌아가는지를 모르면 뭔가 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을 때 원인 찾기가 정말 어려워요. 아, 디버깅할 때 막막하겠네요. 그쵸? 예를 들어 API 써서 객체를 회전시켰는데 막 이상하게 찌그러져요. 근데 내부에서 돌아가는 벡터나 평면, 플레인, 연산 원리를 모르면 그냥 헤매는 거죠. 네. 하지만 원리를 알면
아, 이게 지금 로컬 좌표계 축 벡터가 잘못 설정됐나? 뭐 이런 식으로 문제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와, 이게 진짜 실력 차이를 만드는 부분이겠네요. 네. 특정 도구에 얽매이지 않고 문제 해결 능력 자체를 키우고 또 더 창의적인 응용도 가능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 진정한 지름길인 셈이죠. 방금 말씀하신 평면 개념도 자료에 나오던데요. 이것도 그럼 벡터랑 포인트 개념의 확장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쵸.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냥 무한한 XY 평면, 이게 아니고요. 네. 특정 원점, 포인트랑 그 지점에서의 로컬 XY Z축 방향을 나타내는 벡터들, 이걸로 정의되는 그 객체만의 고유한 좌표 시스템이라고 설명되어 있었죠. 그게 인상 깊었어요. 아, 네. 객체마다 자기만의 기준 평면이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포인트를 격자 형태로 배열하는 거, 포인트 그리드 생성 예시도 있었잖아요. 네, 봤어요. 점들이 쭉 나열된 거요. 그것도 좋은 응용 사례죠. 시작점에서 가로 방향 벡터, 세로 방향 벡터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더해 나가면서 각 격자점의 위치, 즉 포인트를 계산하는 방식이거든요. 아, 벡터 덧셈을 계속 쓰는 거군요. 네, 기본적인 벡터 연산이 어떻게 이런 구도적인 형태를 만드는 데 쓰이는지 잘 보여주는 예시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슬슬 정리해 볼까요? 오늘 살펴본 내용은 정말 디지털 디자인의 기초 체력 같은 거였어요. 포인트와 벡터는 기본 재료고 네, 재료. 덧셈이나 정교와 같은 기본 연산은 이걸 다루는 핵심 조리 도구고요. 그렇죠. 도구.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떤 화려한 도구를 쓰든 간에 그 밑에 깔려있는 이 수학적인 원리를 이해하는 것. 이게 결국 더 깊은 이해,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창의적인 활용으로 이어진다는 점이겠죠?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분석한 이 내용들이 단순히 도구를 사용하는 걸 넘어서서요. 그 작동 원리를 좀 꿰뚫어 보고 디자인 아이디어를 더 자유롭고 또 정교하게 구현하시는데 좀 든든한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오늘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 정말 점 하나랑 화살표 하나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네, 가장 단순한 단위였죠. 그럼 이 단순한 것들이 도대체 어떻게 서로 얽히고 조합되어서 우리가 매일 보는 그런 매끄러운 곡선이나 복잡한 3D 모델의 표면처럼 훨씬 더 정교한 형태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이 질문이 다음에 또 저희가 탐구해 볼 만한 좋은 시작점이 될 것 같습니다.